부여된 특혜에 대해서 분노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통해서 그 서울구치소장의 부당한 수갑 착용 지시, 그리고 김경수에 대한 부당한 특혜, 이거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주된 내용은 이것입니다. 수갑을 채우는지, 호송 중에 법정으로 호송할 때 수갑을 채울지 말지는 그 수용 관리 및 개업 업무에 관한 지침에, 법무부 훈령에 기준이 제시되어 있어요. 70세 이상의 노약자분들은 채우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여성에게도 채우지 않을 수 있다. 기타 도주의 우려가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구치소장의 판단에 의해서 채우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변희재 대표가 매번 이렇게 출정할 때 그 출정 대기소라고 있어요. 대기소 앞에는 그 뒤에 도주의 우려 없는 자, 이 내용은 없었어요. 매번 내가 수갑을 채울 때마다 70세 이상 노인 그래 안 채울 수 있지, 여성 그래 뭐 나 남자니까 뭐 그래 수용하고 계속 수갑을 채우고 재판을 받으러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김경수하고 변희재하고 다른 게 뭡니까 도대체? 40대 건장한 남성에 뭐 지병이 있습니까? 똑같은 대한민국 시민인데 왜 한 명은 무조건 수갑을 채워야 되고, 구치소장이 왜 한 명은 그 30명의 호송 차량에 태운 30명 중에 혼자만 수갑을 채우지 않는 것입니까? 여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서 변호인이 저도 이 변희재 대표의 그 의지에 동참해서 소장을 작성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간단한 취지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 사흘 밤낮을 저기 소장을 작성하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이동환 변호사님을 위해서 마음으로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변희재 대표 태블릿 PC 사건 항소심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원래 재판이 진행되면은 검찰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검찰이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고, 그리고 그 피고인도 변호인을 통해서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해서 본인의 억울함을 변소할 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겠죠. 근데 지금 우리 변희재 대표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는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너무나도 당연히 법정에 나와서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데 반드시 증언을 해야 할,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조사를 받지 않은 대표적인 몇몇 사람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최서원 원장도 대표적인 경우고, 그 여러 사람들이 당연히 지금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데 현재까지 재판부가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부르질 않고 있어요. 결정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뭐냐면 이 태블릿 PC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투사는 변희재 대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법정에서 나를 구속하라고 강단 있게 말씀하셨다가 진짜 구속되신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당신께서 내가 언론인으로서 정말 떳떳하고 당당했기 때문에 법정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진짜 그 말씀을 듣고 재판부가 세상에 말도 안 되게 구속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러한 어떤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이 옳고 자신의 원칙을 지켜가고 계시는, 그러면서 변희재 대표와 함께 항상 손잡고 태블릿 PC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황 대표님 잘 아시죠? 예, 그 황 대표님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변희재 대표 소송하라고 약간 부추긴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황 대표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미디어워치 황영환 대표이사입니다. 말할 거를 별 준비를 안 해가지고 좀 무슨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저도 구치소 있을 때 저 초범방에 있었어요. 그 초범방에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은 이 구속이 됐을 때 제일 이렇게 충격을 받는 부분이 보통 사람들이 수갑이랑 족쇄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가 완전 중범죄자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것 때문에 너무 치욕스러워서 그 구치소 그 방에서 이렇게 우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특히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깃털이라서 사진이 찍힌 건 아니지만은 우리 변희재 대표 고문님 같은 경우는 사진이 찍혀가서 그게 온 언론에 다 이제 보도가 되고 또 반대로 이제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이렇게 활보하는 그런 모습이 노출이 되고 그 자체로 더구나 저희들이 이제 보석 심리를 받으러 나오는데 김경수 지사는 그 자체로 재판부에 이 사람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거를 그대로 이제 구치소가 보증을 해주고 변희재 대표 고문 같은 경우는 구치소가 이 사람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거를 보여주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인격권 침해는 별도라고 이런 어떤 법적인 그런 이제 불평등한 문제까지 있었는데 하여튼 저도 이렇게 그 구치소 내부에서 이게 너무 불평등하다 문제의식을 많이 느꼈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좀 좋게 생각 우리 이동환 변호사랑 우리 정진길 변호사님이 이 문제를 잘 정리를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건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연하게 투쟁하고 계신 우리 황 대표님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까 이 변호사님 그 여성도 안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규정이 돼 있는데 그런데 최서원 원장이나 박근혜 대통령님은 계속 채우지 않았어요? 그렇죠. 제가 내일 최서원 원장을 보러 가는데요. 청구소송 하자고 또 얘기해야 되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만약에 최서원 원장은 여성이라서 안 할 수 있는데도 하고 대통령님은 조금 있다가 제가 해드리는 거로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지금 최서원 원장은 현재 그 옥중 투쟁 중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우리 미디어워치 보도 등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유채구가 가서 접견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거기 관계자가 와서 유채구랑은 앞으로 접견하지 마라. 그리고 박 대통령님께는 절대 편지 쓰지 마라. 이건 무지무지 인권 침해적인 행위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해서 대통령님께 전하는 글 형식으로 해서 이제 바깥으로 지금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공개된 거를 이제 문제를 삼아 가지고 지금 뭐냐면 징벌을 했어요. 근데 징벌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독방을 쓰고 있는데 그 방에 CCTV를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갖고 24시간 감시를 했는데 제가 아무리 법전과 관련 규정을 드셔봐도 거기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치 20일에 유예 4개월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징벌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최서원 원장한테도 그렇지만 우리 변희재 대표한테도 벌어졌던 그러한 어떤 수갑 관련된 이런 부당하고 불법적인 대우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제대로 법을 인권을 가운데 놓고 싸울 일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변희재 대표 뭐 구속되시고 또 오랫동안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만할란다 하는 생각이 100번은 들고 남을 때도 불구하고 더더욱 의연한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돌아와서 더더욱 지도자다운 모습으로 우리 보수파 국민들을 잘 이끌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점을 감사하면서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변희재 대표가 1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1억이 아니라 10억은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동환 변호사님께서 청구 취지 변경과 일부 청구로 해가지고 아무튼 청구 금액을 늘려주시기를 바라면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주인공이신 변희재 대표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5월 17일경 제가 출소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민사소송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제소했거든요. 이 평등권 침해로. 근데 이 문재인이 장악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결을 내리고 행정 절차를 밟는데 그건 아예 그냥 하문체사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명백한 평등권 침해를 받았는데 그거를 당연히 해결해줘야 될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상 문재인 인권위원회, 김경수 인권위원회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민사밖에는 제가 취할 수 있는 구제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손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구치소에 있을 때 그 막 돌았어요. 김경수가 수감 안 차고 나갔다. 제가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출정 나갈 때 거기는 진짜 70세 이상 노인들, 진짜 70세 이상 노인들인 이병기 국정원장, 남재준 원장 다 수갑 차고 나갔거든요. 근데 어떻게 김경수 같이 사지 멀쩡한 50대 팔팔한 인간이 수갑을 안 찼겠냐. 그래서 헛소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지금 오셨는데 저희 우리공화당 이진아 당원이 넣어줬어요, 사진을 다. 이 인간이 그냥 손을 흔들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수갑을 풀고 서류 들고 막 흔들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국정원 쪽 사람들이 한 30명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운동 나가면서 다 확인했습니다. 수갑 찬 사람 안 찬 사람 하니까 최소한 우리 쪽에서 나이 드신 분들 70세 이상 노인들 치고 수갑을 안 찬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당연히 60대 50대에서도 수갑을 안 찬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리고 교도관 중에서도 태극기 집회를 나가는 교도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저한테 다 알려줬어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봤을 때 저렇게 사지 멀쩡한 인간이 수갑 안 차고 나간 거 처음 봤다. 그리고 그거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구치소에서 절대 저런 결정 못 내린다. 자, 그러면 저도, 그럼 나도 수갑을 차기 싫다. 그러면 저도 수갑을 면제해 줄 수 있는 심리 절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그 최선 원장 소송한다 그러셨는데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동부구치소에다가 나도 수갑 안 차겠다. 김경수 수갑 안 찬 사진 꺼내면서 나도 안 차겠다고 딱 얘기를 하면은 저는 그래서 2차례 면담을 했습니다. 서울구치소 이 수갑 채우는 사람들하고. 본인들 입으로 그럽니다. 수갑 면제를 결정할 수 있는 아무런 절차와 심리가 없다. 그런 제도가 없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60대, 70대 이상 노인 중에서도 수갑을 안 채울 수 있는 것이 이제 재량권이라는 건데, 재량권이라고 하더라도 심리 절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3,000명 수용자 누구든지 난 수갑 안 차겠다. 자, 도주 우려가 없다. 그러면 그거를 심리에서 결정할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다는 거를 자백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김경수 저 인간은 도대체 무슨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서 수갑 안 찼냐? 한마디로 본인들 얘기 그거예요. 구치소 얘기는 김경수가 수갑 안 차겠다 얘기한 게 아니고 서울구치소에서 김경수한테 가서 수갑 차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본인들 얘기예요, 본인들 얘기가. 그래서 나도 안 차겠다 하면 일반인들은 그렇게 안 차겠다고 자기들에게 건의하는 절차가 없다. 즉 자기들이 봐서 힘있고 권력 있는 자한테 가서 알아서 기어서 수갑 안 채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법치국가 맞습니까? 이게 문재인하고 친하면은 그냥 수갑 안 채워주고 문재인이 싫어하면은 다 채우고 이런 나라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더 나쁜 놈들인 게 수갑을 채우는 그 사무실이 있어요. 출정 사무실. 거기에 딱 적혀 있습니다. 70세 이상 노인이나 여성에 한해서 수갑을 면제할 수 있다. 자, 김경수 70세 이상 노인 아니죠? 여자 아니죠?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이게. 그리고 저도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없었죠. 근데 김경수가 갑자기 수갑 안 차고 휘젓고 다니는 게 언론에 딱 나오니까 법무부에서 그동안에 전혀 없었던, 사무실에 있었던 그 조항에 전혀 없었던 도주의 우려가 현저히 낮은 자라는 조항을 급조해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차 면담을 할 때 내가 사무실에서 나는 20년간 언론했기 때문에 문자를 그냥 외운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그 조항 없었다 분명히. 근데 있다고 우기면서 자, 사무실 가서 확인을 했더니 뭐 열쇠를 안 가져왔대요. 그래서 확인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재판 나올 때 딱 확인했더니 스티커로 붙여놨어요.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는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이거는 법무부의 조항을 조작한 거예요, 조작한 거. 근데 이게 황당한 게 제가 그 뭐 구치소 안에서 저거 뭐 카메라로 찍을 수도 없죠. 이게 뭐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기서 최대 핵심 문제는 뭐냐? 절차적으로 김경수를 제외한 누구도 난 수갑 안 차겠다고 의견을 전하고 심리를 받을 절차가 없다는 거. 구치소가 알아서 자기들이 수갑을 풀어주는 그런 황당한 절차. 두 번째는 없는 조항을 급조해서 만들었다는 거. 위인설법 있죠? 김경수에게 맞추기 위해서 위인설법 했다는 거. 요 두 가지는 사실상 국가 범죄예요. 이거 나중에 이거 뭐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충분히 처벌 가능한 사안이고 문재인이가 직접 했다는 정황들도 많이 드러났죠. 그건 구치소 얘기도 그랬었고 이번에 문재인이 우리공화당 홍문종 대표 만났을 때 박근혜 대통령 책상 내가 넣어줬다고 얘기했습니다. 난 설마 책상을 대통령이 넣어주자 그랬는데 제가 다시 확인했어요. 문재인이가 먼저 안 물어봤는데 박근혜 대통령 책상 자기가 넣어줬다.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 책상 정도 넣어줄 인간이 자기 최측근 김경수 수갑 풀라고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거? 이것도 나중에 다 특검으로 문재인이 다 조사를 해야 될 사안들입니다. 단순히 제가 기분 나빠서 이거 민사 넣는 게 아니고 이 문재인 정권의 이 국가기관을 장악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제인이 경수인권위원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서울구치소 행정을 그냥 자기들 동네 동창회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를 그거를 잡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원래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안 들어가도 돼요. 근데 이 재판은 제가 이 이동환 변호사가 직접 들어갈 겁니다. 직접 들어가서 뭐 서울구치소 증인 다 신청할 거고 싸그리 다 잡아버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의원 투쟁에 나선 우리 변희재 대표 위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공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혀 예상에도 없이 갑자기 저보고 사회를 보라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당연히 진행해야 될 국민 의례가 생략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진짜 제가 갑자기 마이크를 잡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니까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으로 함께 국민 의례를 한 거로 치고요. 자, 이상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아라고 합니다. 사실 재판에 갈지 여기로 올지 좀 망설이다가 오면서 또 변희재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거를 제가 보고 왔는데요. 제가 변희재 대표님 감옥에 계실 때 편지를 여러 번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뭐 집회한다든가 이런 걸 넣어드렸는데 3월 달쯤에는 그 변희재 대표님이 거기서 뭐 책도 보고 TV도 많이 본다고 그래서 사실 제가 그때쯤에는 별로 잘 넣어주지 않고 있다가 3월 말경에 김경수가 수갑 풀고 나오는 걸 보고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큰 반향이 됐었고 김경수가 수갑을 풀고 재판에 나오면서 법정에 들어와서 손을 흔들고 자기는 지지 달고 웃고 있는 걸 보고 제가 속이 정말 뒤집혔습니다. 우리 쪽에 있는 분들은 재판에 들으면 전부 다 죄인이 돼갖고 고개도 숙이고 말도 못하고 있는데 김경수는 희희낙낙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근데 변희재 대표님은 그렇게 항의를 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동안 재판받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대통령 재판부터 여러 재판을 봤는데 우리 쪽에 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죄인이에요. 이 재판은 전부 다 프레임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해져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죄인처럼 하시는 걸 보고 좀 억울했었어요. 근데 변희재 대표님께서 재판소나 구치소에서 열심히 싸워주시는 걸 보고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하고 더구나 그 김경수가 수갑 풀고 온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하시니까 굉장히 고맙습니다. 제가 김경수가 수갑을 풀고 오는 걸 보고 제가 구치소에 2번, 3번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할 때마다 그쪽에서 말이 다 달라졌고 나중에 제가 전화했을 때 저보고 자기네가 바꾼 게 아니니까 국회에 전화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수갑을 풀어주라고 했나 이렇게 하니까 멈칫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화를 할 때마다 우리를 바보 천지 취급하고 수시로 말을 바꾸고 그렇게 서울 구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변희재 대표님께서 끝까지 용감하게 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변희재 대표님하고 미디어 워치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변희재 대표가 그 분연히 일어나서 이와 같은 투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 우리 이진아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도 한 말 안 할 수 없다 라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우리 유해 최고위원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잠깐 이야기 들어봐도 되겠죠? 예. 안녕하세요. 제가 마이크를 잡은 건
정말 간단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왜 모였는가를 잠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인권은, 김경수의 인권은 인권이고 정말 변희재의 인권은 인권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대한민국은 헌법상 인권을 규명하고 있고 헌법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 마음대로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그때 그 적용과 그때그때 알 수 없는 고무줄과 엿가락처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이란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자유만큼 소중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부 인권이라는 말처럼 누구에게나 소중하게 존중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갑을 차고 있는 모습,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과거 정유라의 수갑찬 장면은 지금도 방송에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는 사진이 계속 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나라. 김경수는 수갑을 차지 않고 경심이도 수갑을 차지 않고 그 전에 최서원 씨와 정유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가면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우리가 바꿔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형집행 정지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변희재 대표가 정말 수갑을 찼던 그 장면, 그거 하나로 정말 많은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끌어내는 것을 함께 응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죠. 바로 변희재의 인권은 김경수의 인권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뒷받침하고 널리 알려야 하고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크게 소리 외치면 안 되니까 제가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김경수의 인권이 인권이면 변희재의 인권은 전부 인권이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오늘 우리 변희재 대표가 김경수의 어떤 수갑 특혜 관련한 어떤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집회가 아니죠. 관련 기자회견 이것으로 마치는 거로 하고 안내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이어서 유해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또 변희재 대표가 일찍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 형집행정지 신청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날이에요. 저 앞에 보이시죠? 단결투쟁. 유해 최고위원 그 라이언 특공대에 오늘 차가 한 대 생겼는데 저기에서 마이크로 이렇게 구호를 외칠 수 있는 멋진 차량이고, 그 다음에 집회 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함께 구호를 외치지 못했지만 지금 지정하신 그 장소부터는 여러분들께서 마음껏 구호를 함께 외치셔도 됩니다. 여기 장소가 끝나게 되면 서초역 사거리 아시죠? 서초역 사거리에서 여기서 직진해가지고 우회전해서 가면은 서초역 사거리 거기 전철역 있습니다. 몇 번 출구인지 모르겠는데 7번 8번 출구입니다. 그 앞에서 만나서 다시 형집행정지 관련된 퍼포먼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